안녕하세요. 은퇴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 살고 싶다.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 그러니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운동이 먼저일까? 아니면 이 머리를 쓰는 공부가 먼저일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실제 노인들을 진료하시는 전문의의 경험부터 여러 과학적인 연구 결과까지 아주 폭넓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누가 더 오래 사나 이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그 독립적이고 활기차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 수명 이걸 최대한 누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운동하는 노년과 공부하는 노년, 이 두 가지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핵심 요소를 좀 파악해 보려는 거죠. 자, 그럼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결론부터 좀 짚어볼까요? 역시 운동이냐 공부냐? 이거 하나만 딱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네, 절대 아니죠. 몸하고 뇌는 정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이게 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그 운동의 중요성부터 좀 볼까요? 자료 중에 나온 것처럼 60대 이후에 근육이 빠지고 또 심폐기능 떨어지는 거 막는 게 이게 그냥 체력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네. 특히 그 WHO 권장 운동 기준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 사망률 자체가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하고요. 와, 꽤 크네요. 그리고 노년기 삶의 질을 정말 뚝 떨어뜨리는 게 낙상인데 그 위험의 절반까지도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수치죠. 그러게요. 그리고 운동이 단순히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BDNF인가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이게 분비가 촉진된다고요? 아, 네. BDNF.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자라고 살아남도록 돕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연구처럼 규칙적인 운동,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같은 거요. 네네. 이런 활동이 BDNF 분비를 늘려서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높이고 또 치매 위험 같은 경우엔 약 3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와, 30%면 정말 큰데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결국 신체적인 독립성, 그리고 뇌 건강,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관계나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셈이에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자료에서도 추천하는 것들이 있었죠? 네, 거창한 운동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걷기,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 또 넘어지지 않게 균형 잡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몸 관리만큼 중요한 뇌 관리, 즉 공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 보니까 신경가소성 덕분에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희망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뇌가 참 신기하게도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구조나 기능을 계속 바꿔나가는 능력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요? 그럼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독서나 글쓰기 아니면 외국어 배우기 같은 이런 정신 활동들이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죠. 그걸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 인지 예비능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활동 꾸준히 하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한 4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40%나요? 운동 효과만큼이나 푼데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인지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학습 효과가 커요. 아까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그 문해 교육, 글 배우는 거요. 거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80% 이상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응답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 내용 봤어요. 고립감도 줄어들고 뭔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배움이라는 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니까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통해서 우울감도 덜 느끼게 되고요. 효과가 아주 다방면이죠. 꼭 어려운 공부 아니더라도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디지털 기기 배우는 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예술 활동 아니면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든 뇌를 즐겁게 자극하는 활동이라면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3세 정도 되는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스스로 생활하는 건강 수명은 74세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약 9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그 9년이 중요하죠. 바로 이 격차를 줄여서 삶의 마지막까지 좀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에 운동과 공부가 핵심 열쇠다라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 노인들 있잖아요. 뭐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같은 곳. 그분들 생활 방식을 봐도 딱 그래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적으로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정신적인 자극을 찾고 또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요. 그러면서 삶의 어떤 주체성,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을 잃지 않는 거죠. 몸, 뇌,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지금 당장 좀 실천해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제안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일단 걷기 시작하는 거. 하루에 딱 20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동네 한 바퀴 걷는 거죠. 전신 운동도 되고 뇌혈류도 좋아지고요. 하루 20분 걷기. 좋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매일 뭐라도 써보는 거예요. 아주 긴 글 아니어도 좋고 그냥 좋은 문장 하나라도 따라 쓰는 필사. 이게 손운동도 되고 기억력 자극에도 아주 좋습니다. 필사.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셋째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거요. 뭐든 배우는 모임이든 운동 동호회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교류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사람들과의 연결.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아주 작은 거라도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돌아와서 신문 한 줄 읽기.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자존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금 루틴 만들기. 네 가지 다 어렵지 않게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 쭉 살펴본 것처럼 결국 운동과 공부는 노년을 위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 조건이라는 거군요. 네. 남은 삶을 정말 건강하고 또 품격 있게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해요. 정말 그렇네요.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 오늘 읽는 그 한 줄이 어쩌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노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